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할 강의는요, 상담으로 키우는 사업, 상담하는 방법과 상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거고요. 일단은 슬라이드가 그냥 필기를 제가 이렇게 옮긴 거라서 조금 딱딱할 수 있겠어요. 슬라이드 화면 자체가 컬러풀하진 않네요. 일단은 상담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제품이 오가고 누군가를 후원하고 내가 팔로업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사업의 성장을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상담을 얼만큼 밀접하게 하느냐가 사업의 성장 속도에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재성 사장님이 먼저 사업을 시작을 하고 제가 나중에 사업을 했잖아요. 상담을 정말 수시때때로 했겠죠. 집에서 둘이 맨날 보니까. 수시때때로 하는 얘기들이, 사업적인 얘기들이 당연히 내가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재영 사장님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거의 매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때는 상담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상담이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랑 사업을 하는 다른 파트너 사장님들을 보면서도 상담을 진짜 거의 매일 전화하듯이 매일 만나서 미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들이 성장이 빠르다라는 사실을 보고 상담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저 스스로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A스텝 10코어 얘기를 하는데 그 A스텝이 우리가 꿈을 꾸고 결단을 하고 명단을 적은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서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하거나 어쨌든 아메를 설명을 해서 미팅을 마친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을 했을 때 나와 비슷한 사람이 또 사업장이 나오고 이거를 복제하는 게 이게 아메인 사업의 A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사업을 결단하고 이후의 모든 일들에는 상담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의 중요성은 이 사업 자체가 그냥 내가 혼자 하는 사업이라고 자영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사업을 하고 느끼는 생각인데 사실은 경험이 중요한 사업인데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나는 내가 경험한 것까지만 아는 건데 내가 모르는 거를 미리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스폰서를 통해서 내가 전달을 받는 과정이 상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뢰밭을 잘 건너는 방법, 우리 오디오에 많이 나오죠. 내가 지뢰밭을 건너면서 계속 다치면서 건너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다치니까 늦어지고 지뢰밭을 이미 통과한 사람인데 그 지뢰밭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지도를 받아 놓으면은 나는 피해서 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답안지를 미리 받으면 어때요? 그대로 잘 외워가지고 그대로 하면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답안지도 없고 힌트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시험장에 가보면 어디에서 내가 시험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되게 답답하겠죠. 그래서 내가 스폰서에게 받는 상담은 답안지를 미리 모범 답안 미리 보고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스폰서와의 상담이 어떻게 중요하냐. 상담이라는 건 우리는 쉽게 말해서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업은 컨설팅한테 돈을 내죠. 워렌 버핏 아시죠? 뭐 세계에서 뭐 1위 부자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이분이 투자의 귀재라고 또 하고 모든 금융에 관련된 거는 이분의 어떻게 보면은 말하는 게 되게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게 할 가치가 있죠. 이분과 점심을 먹는 게 지금 2020년도 매년 점심이 있죠. 올해는 52억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경매에서 점심 먹는 게. 왜 이 사람과 점심이 52억일까요? 맛있는 52억짜리 식사가 나와서 그런 거는 아니겠죠.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자와 그분과 컨설팅,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분과 컨설팅을 받는데 그 가격이 52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돈을 내고 컨설팅을 받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료로 받는 컨설팅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담에 대한 거는 아메이 사업의 특징을 이해해야 돼요. 자영사업이고 나의 힘으로 큰돈을 들이지 않고 제품을 쓰고 제품의 경험을 공유하는 건 맞기는 하지만 나 혼자서 해내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스폰서의 손을 잡고 스폰서가 나보다 먼저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와 스폰서, 나와 파트너 셋이 팀워크로 같이 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혼자 가는 것보다 스폰서 파트너 손을 잡고 갔을 때 다 같이 윈윈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고 스폰서는
예전에 조대근 사장님도 얘기하셨죠? 스폰서는 스폰서만으로 바라볼 게 아니고 나와 동업자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상담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상호 소통이에요. 내가 스폰서한테 받을 때, 그리고 내가 파트너한테 해줄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스스로 우리가 나 스스로가 스폰서도 파트너도 나와 동업자다 생각을 하시고 상호 소통을 해주시면은 이제 상담의 특징을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상담 원칙은요. 첫 번째 업라인이라고 하죠. 나의 사업을 이제 소개해 주신 분은 이제 나의 직내그 스폰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 위쪽에 있는 스폰서들을 업라인이라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폰서가 이제 최영하 사장님이시지만 그 위에 조대근 이유미 사장님이 업라인이고 그 위에 뭐 박영선 사장님이 또 업라인이고 이렇게 업라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업라인 스폰서와 상담을 하고 있는 스폰서와 내가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상위 플래티넘 이상 스폰서와 상담을 해야지 사업에 약간 조금 어떤 골격을 제대로 상담받을 수 있는데 그 플래티넘 이상의 스폰서도 본인의 업라인 스폰서 시스템에 있는 스폰서와 함께 상담을 하시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상담받는 분과 상담을 해야 되는 거지 그분이 상담을 받지 않으면 플래티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상담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담은 나의 LOS라고 그러는 게 라인 오브 스폰서십 내 위로 쭉 같이 명단으로 나와 있는 그분들과 상담을 해야 되는 거지 형제그룹과는 상담을 하면 안 돼요. 형제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스폰서의 나 말고 또 다른 그룹에 있는 분들 그분들하고 사이는 좋을 수 있는데요. 서로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을 할 수 있는데 상담을 하는 걸 우리가 크로스 라인이라고 해요. 요거는 나중에 또 강의를 해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분을 형제그룹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그분에게는 나랑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하면 잘 돼요 라고 질문했을 때 겸손하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라고 하면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분은 또 스폰서와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크로스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 나와 함께 LOS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담은 무조건 내 스폰서와 그 업라인 스폰서와 한다. 같이 미팅을 듣는 형제그룹과는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업라인 또는 상위 플래티넘 스폰서와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자세를 갖추고 다 명단 이런 거 써가지고 뭐 30분, 1시간, 2시간 하시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중간중간 짧은 대화처럼 전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거를 꼭 우리가 자세를 갖추고 딱 앉아가지고 사무실에서 하듯이 하는 것만 상담이 아니고 그냥 전화라든지 마주치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자주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실수록 나한테 유리해요. 상담할 때는 이제 만약에 예약을 하고 상담을 했을 때는 미리 맵을 손으로 간단히 작성하시면 좋아요. 물론 프린트를 뽑거나 이런 방법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손으로 모든 명단을 다 적지 마시고 상담해야 될 그런 몇몇 분들 그림을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에서 그림을 좀 맵을 그려가지고 간단히 작성을 해서 상담을 하시면 조금 편해요. 나한테 어떤 소비자가 있고 중요한 소비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보통 상담은 월초, 중간, 월말이 베스트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할 수도 더 적게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매월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월말에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은 나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상담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을 받는 자세.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은 일반적으로 나는 이제 다 받을 준비가 됐어요. 뭐든지 다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상담이 오시기는 해요. 하지만 진짜 상담은 내가 정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스폰서의 경험을 받겠다라고 오셨을 때 진정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갈 때 정말로 본인이 스폰서의 경험치를 정말 전적으로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가시면 좋고요. 우리 같아요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이 같아요 시리즈를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강의 들을 때는 그걸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아도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안 되면 해봤더니 그 부분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나중에 얘기하셔도 돼요. 일단 해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은 상담 받는 분들이 나중에 본인한테 되게 유리하세요. 그리고 상담에 임하는 마음가짐 첫 번째
상담은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 뭐냐면은 나랑 스폰서가 사업적으로만 만나신 분이면은 솔직히 하소연을 잘 안 하세요. 근데 내가 원래 알던 사람과 사업을 진행했을 때 가깝기 때문에 고민을 얘기하듯이 내가 하소연하듯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소연보다는 그냥 팩트만 얘기하시는 게 좋기는 하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긍정적인 언어. 물론 부정적인 내용은 있을 수도 있죠. 상담 내용 중에는. 근데 가능하면은 언어는 조금 긍정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을 당연히 해주는 걸로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감사하고 스폰서도 파트너에게 감사하고 파트너도 스폰서에게 서로 감사하면서 서로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이라는 거는 스폰서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리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홈미팅, 내가 제품 팔로업을 어떻게 할지, 스폰서, 내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내가 나 혼자서 물론 자영사업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는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스폰서와 상담을 해서 팀워크를 맞춰서 시간을 맞춰보고 내가 움직이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안 해줄 스폰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상담받는 파트너가 준비할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일단은 미리 상담 신청을 하시면 좋죠. 물론 미리 뭐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하시면 좋기는 하지만 정 안 되시면 바로 직전이라도 언제라도 스폰서에게 요청을 하고 중요한 거는 처음 내가 먼저 상담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죠. 사업이 잘 될 때건 안 될 때건 나 혼자 아무런 파트너도 없고 나밖에 없을 때건 언제든지 상담을 먼저 하시면은 그 다음이 보여요. 스폰서가 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가급적 먼저 해주시면 좋은데 대부분은 스폰서가 먼저 우리 언제 상담할까요? 커피 마실까요? 얘기를 하시죠. 근데 내가 먼저 상담하자고 하시면은 스폰서들은 되게 감격스러워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준비물은 가급적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준비물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담을 못 하겠다라고 자꾸 미루시는 거는 되게 나쁜 버릇이에요. 그래서 준비물을 있으면 좋지만 준비물이 없더라도 일단 상담을 하시는 게 베스트. 그래서 준비물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텐코어 노트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지 스폰서 사장님이 사실은 그래서 매일매일 텐코어를 보내주시면 제일 좋아요, 스폰서한테.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구나. 고민을 계속 중간중간에 하거든요. 그래서 고개 노트, 그리고 고개도 노트가 내가 움직인 게 별로 없어서 부끄러워서 안 가져갈래요? 안 보여줄래요? 하시는 거는 나한테 나중에 괜히 불리해요. 뭐 그거 안 썼다고 스폰서가 뭐라고 야단치거나 혼내지는 않아요. 그건 본인의 사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고개도 노트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지 갖고 오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내용이 중요하거나 거기 얼마큼 많이 채웠는지가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자 자기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갖고 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주간 월간 스케줄표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번 달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 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짠 게 있으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가득 채웠는지 우리가 그거 자랑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컨설팅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세요.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실제보다 조금 과장하거나 그렇게 가져오시게 되면은 스폰서가 잘못된 상담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고 LOS 맵은 마찬가지로 사람을 다 쓰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이 한 5명 안쪽이지 않겠어요? 베스트 7으로 치자면 그 사람들이 들어간 맵으로 가져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목표를 정해가시면 좋죠. 나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 달 목표. 내가 몇 명 정도를 어떻게 신규 가입을 할지, 몇 명을 만나볼지, PV는 얼마 정도 할지, 나의 꿈과 목표 명단, 내가 언제까지 어떤 필을 가고 싶은지 내가 먼저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스폰서가 정해줄 수는 없거든요. 또 개인적인 아까 말한 하소연 아니 고민 상담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내용도 상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부 관계라든지 사이가 안 좋았다라든지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그걸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거기에 감안해서 우리가 조금씩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하고요. 그 개인적인 고민을 계속 상담을 받듯이 계속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돈 내고 사업 컨설팅 받으러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지금 집안에 이런 가정사가 있기 때문에 사업하기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마음적인 고민거리를 너무 길게 얘기하다 보면은
정작 1시간 컨설팅을 받기로 했는데 컨설팅은 10분만 받고 50분 동안 내가 개인적인 내용을 하면은 돈이 아깝잖아요. 우리가 상담은 돈을 내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스폰서에게 1시간 상담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사업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지. 1시간 동안 50분은 내 얘기를 하고 10분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좋지 않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내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컨설팅을 봤을 때 나한테 1시간짜리 내가 돈을 내고 뭐 워렌 버핏은 뭐 식사 시간 자체가 52억이잖아요. 우리가 52억은 아니어도 우리가 뭐 100만 원짜리 사업 컨설팅이었다. 한 달에 뭐 400만 원, 500만 원 컨설팅이다라고 하시면은 그 시간을 정말 고민해서 쓰시겠죠. 요거 얘기할 거 미리 내가 상담받을 내용 미리 적어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참 사업이 성장하기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사물놀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은 사물놀이에 진거 꽹가리가 있지요. 그래서 징징대지 말자고, 하소연과 넋두리 금지라고 얘기를 해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조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려고 내 마음을 오픈시켜가지고 징징대야지라고 하고 가시면은 정말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나한테 파트너가 생기죠. 그 파트너에 대한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하는 것과 그 파트너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물론 파트너의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 중에서 팩트를 얘기를 해야지, 내가 그 부정적인 파트너에 대한 얘기, 나의 감정까지 섞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가 스폰서에도 감정이 전이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 파트너가 조금 상태가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아도 그 얘기를 부정적인 감정을 빼고 팩트만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개인적인 추측 말고 이 친구가 이래서 이럴 것 같아요 라는 추측 말고, 이런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능합니다 정도 사실에 기초해서 얘기하시면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같이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만으로 끝내서 하면 안 되고, 상담이라는 거는 실천이 필요하죠. 조대근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거 있었죠. 은혜만 받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상담받는 파트너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상담받은 거는 반드시 실천해 보는 것. 상담받아도 아무 소용 없던데요 라시는 분들은 보통 상담대로 행동을 잘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시면 그 내용들을 행동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100% 그 내용에 순복을 하게 되면 스폰서가 100% 날 믿어요. 왜냐면 그 결과가 움직였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이라도 해보려고 하면은 이 친구가 정말로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같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제가 아는데요 라고 미리 상담을 딱 막아버리시면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요거는 그쵸? 그래서 내가 스폰서가 얘기를 할 때 그 내용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 했는데 역시 안 되는 것 같네요 라고 그냥 그 얘기를 하시면은 스폰서 사장님도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사업 컨설턴트, 동업자라는 사실,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하고 뭐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 문제를 내 의견을 관철시켜서 그게 좋을 그런 일들은 아니거든요. 분명 우리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담 시간을 정해놓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간 엄수. 너무 길지 않게 한두 시간. 사실은 1시간 정도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을 처음에 이제 내가 하다 보면은 상담을 2~3시간 넘게 하실 때가 있는데, 하다 보면 실제 내용은 상담은 1시간 정도에 가깝고, 나머지는 사실은 좀 감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시간 안쪽으로 하시면 서로서로 지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폰서는 꼭 그 스폰서도 탱코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 설명도 하고 후원도 하고 본인도 오디오도 듣고 탱코어를 하고 있고, 시스템에 플러그인의 스폰서와 상담을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12에서 15% 이상 사업자, 이분들은 SP, GP, 플래티늄을 도전하실 분들인데, 12에서 15% 이상이 내가 레귤러하게 돌아가는 사업자들은 월 1회 이상은 상위 보석핀 리더와 함께 상담을 받도록 하세요. 이거는 뭐 시간을 잡지 못하더라도 전화통화라도
만나서 잠깐 5분, 10분이더라도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폰서의 상담을 반드시 메모하세요. 내가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메모하시면은 내가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메모하시면 좋고, 그리고 나의 약점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맞춰서 상담하시면 좋죠. 그 잣대가 되는 기본은 고개더. 내가 탱코어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를 찾아내셔가지고 그 부분을 컨설팅을 받으시면은 나한테 되게 유리하시겠죠? 자, 이제 상담을 해주는 스폰서, 우리 모두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스폰서가 될 거예요. 스폰서가 됐을 때 기본 주의사항을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상담 자리는요, 야단치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뭐 누가 정말 담백하게 딱 사업적인 것만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아메이 사업이라는 게 팀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나면은 나의 파트너가 힘을 얻어가는 자리가 되도록 마무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상담을 해줄 때 내가 아는 게 아무리 많고 답답하더라도 내가 먼저 파트너의 힘을 쭉 빠지게 하는 경우를 경계하셔야 돼요. 잘못된 거를 지적하기보다는 일단은 잘한 점에 초점 맞추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가르치려 들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스폰서는 파트너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들죠. 이거는 부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도 자녀한테 가르치지 말고 그냥 조금 대화하듯이 하고 싶지만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까. 그래서 답답하니까 일단은 가르치게 되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알지만 조금 한 템포 속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라기보다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조금 돌려서 그 사람을 가르치지 않도록. 다운라인은 부하 직원이 아니고 사업 파트너예요. 동업자예요. 서로. 그리고 세 번째가 다운라인에게 먼저 뭘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상담하시면 상담이 되기 쉬워요. 내가 먼저 이 사람이 이런 점이 부족하니까 뭘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은 생각보다 그분이 원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게 약간 거리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그분한테 사업하시는데 지금 불편하시거나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필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점이 조금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고 그 부분을 먼저 듣고 나서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결합을 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운라인 파트너의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고 싶은 내용만 가져가서는 상담이 주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네 번째로 큰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처음엔 쉽지 않지만 아무래도 사업을 처음 시작한 분이 나중에 경험이 있는 스폰서보다는 작은 문제에 조금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큰 그림을 못 보시고 시각을 넓혀줘서 지금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보단 다른 문제를 같이 보는 게 이분이 나중에 사업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내가 플래티늄이면 내가 SP면은 15%, 19%, 6%인 분인데 조금 더 넓은 그분의 시각으로 같이 보지 말고 내 시각으로 그분이 볼 수 있도록 조금 끌어주시면 좋고요. 문제만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균형된 시각으로 조언해줘야 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지금 닥치는 그 문제 말고 다른 문제까지 같이 봤을 때는 그 문제가 별로 크지 않을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조언을 해주시면 좋고요. 대신에 그분에게 맞춰보고 상담을 하긴 하지만 목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도록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어주는 자세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상담의 기준은 무조건 고개더. 상담해주는 스폰서의 자세는 첫 번째, 본인이 상담받지 않고는 절대 상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부터 상담받고 있는 분이어야지 내가 파트너를 상담할 수 있어요. 내가 상담받지 않고 파트너를 상담을 해서 잘된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꼭 상담 받으셔야 되고 미리 상담자의 LOS 맵, 소비자, 파트너 이런 맵들을 정보를 한번 충분히 궁리를 해보세요. 만나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이라면 이 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동일시해서 한번 궁리를 해보시고 희망적이고 용기를 주는 말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파트너가 보지 못하는 긍정의 상황을 보는 안목을 조금 키우시도록 긍정적인 사람이 내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넘겨짚고 상담하시지 마시고 내가 그 상황을 잘 모를 것 같으면 파트너한테 한번 자세히 근데 그분이 왜 이렇게 되신 거죠? 왜 이렇게 제품을 어떻게 쓰신 거죠? 왜 쓰다가 안 쓰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라든지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내가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파트너의 목표와 파트너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목표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파트너의 목표는 생각보다 높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파트너 목표는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파트너는 작은 목표를 세웠지만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충분히 이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높은 목표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둘의 목표가 정확하게 같아져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팀워크를 발휘해서 뭔가 일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서로 물어보고 균형 맞춰서 아니다. 본인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분한테는 아니다. 본인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신 분한테는 그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중간 지점을 좀 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내가 제시하기보다는 들어보고 나서 파트너가 너무 허황된 목표를 세울 경우에 이를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울 때는 조금 높여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할 일은 정확히 인지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행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 시간이라든지 그분의 능력상 여건상 할 수 없는 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거는 시스템에서 꼭 하라고 했으니까 하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 반경 내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실질적인 상담을 해줘야지 우리가 상담을 위한 상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상담보다는 실질적인 상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 움직여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상담. 그래서 그 내용에서 다음 상담 시에 꼭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보통은 짧기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 시간 엄수가 좋고요. 리더들의 상담의 기본 자세는요. 모든 사업의 기본이 항상 지금 즉시 당장이에요. 파트너에게 지금 급한 거 있으면 곧바로 지금 즉시 당장, 우리가 항상 그 마인드가 있으면 되게 좋고요. 사업이라는 거는, 파트너 상담이라는 건 훈육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은 엄하지만 태도는 부드럽게. 그렇죠? 내용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은 꼭 해야 되지만 그 말투나 태도는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카톡 메시지는 용무만 간단히. 이거는 우리가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사업 설명할 때도 우리가 카톡 메시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파트너가 SP건 플래티넘이건 보석빈 되더라도 긴 카톡 상담은 금지예요. 카톡으로는 얼굴이 보이지 않고 말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가 쉬워요. 일단 전화 통화하시고 만나서 상담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파트너의 시행착오를 견뎌내는 강철 심장을 좀 기르셔야 돼요. 답답하시더라도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이제 스폰서 마음속에는 시행착오를 가급적이면 적게 하고 성장하면 좋겠다. 내가 겪은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겪어야 되는 과정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줄 때 우리가 그거를 야단치듯이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요. 그렇게 해보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안 된 경우도 있었지만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라고 해서 일단은 그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되면 버려버리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잘 고쳐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상담은 화나고 슬퍼도 참아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양육에 가깝죠. 우리가 아이한테도 그렇잖아요. 내 아이지만 짜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화내고 가르치지 말고 스스로 깨우치게 해서 행동 교정을 해주는 것. 양육이랑 비슷하죠. 시간이 많이 걸려도요. 결국은 결과가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넘어가고요. 자, 결론으로 지금 왔어요. 중간 부분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GP 플래티넘 이상 되는 사업자보다 제가 한번 나중에 강의해드릴 내용이고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첫 번째, 스폰서가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그룹을 이루려면요, 훌륭한 상담가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내가 제품을 잘 팔거나 후원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잘 되기보다는 상담을 잘 하시는 분들이 결국 그룹이 커져요. 훌륭한 상담가가 되려면요, 내가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는 게 베스트고요.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리더가 되셔야지 큰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길을 갈 때 먼저 불을 밝히고 앞에 가시는 분이 있죠. 스폰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내가 이런 스폰서가 돼서 나의 파트너들을 정말 어두운 길로 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잘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담받고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사업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